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하고 경우 없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환장하겠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장하겠네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친정하고 시댁을 차별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친정을 우선시하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친정어머니와는 사이가 소원한 반면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를 시엄마라고 부르면서 나서서 딸 역할을 자처하는데 사실 그 친구 친정어머니는 돈 필요할 때만 자기 딸인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반면에 그 친구 시어머니는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면 우리 며느리 선물이라며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하나씩 꼭 챙겨주셨다대요. 그러니 친구 말이 늙어도 친정어머니보단 시어머니랑 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람은 다 자기가 마음 편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30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이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있긴 했지만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점심을 싸오거나 회사 근처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식당이 열었으니 안 가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남편이 하는 식당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주인인 남편을 알아봤고 그 일을 계기로 빠르게 가까워졌네요. 저희는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건 일단 남편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서 당시 이미 33이었거든요. 아이 욕심이 있었던 남편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신혼은 건너뛰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적어도 1년 정도는 둘만의 시간을 즐기다가 이후로 아이도 갖고 남들 하는 건 저도 소위 흉내는 내보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갔다가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저는 제 계획과는 많이 달랐기에 솔직히 놀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어쨌든 찾아온 생명이니 이내 기뻤고 감사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매우 인색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직을 하고 임신을 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8년의 회사 생활 동안 저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다 쓰고 오는 여직원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그동안 직장에서 보여준 제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던 덕분에 출산 휴가는 그럭저럭 3개월 꼬박 다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무조건 3개월 안에는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승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아예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 테니 저희 애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요. 참고로 당시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집들이 때 저희 집에 오셨다가 동네가 한적하고 좋다며 이사를 오셔서 가까워진 케이스였지요. 반면에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도 한 번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던 건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00만 원 받자고 그 짓거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저더러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만 잔뜩 하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라고 가져오는 벌이는 한 달에 많아야 300 남짓이었어요. 그 돈으로 당장에야 애를 굶기진 않겠지요. 그런데 애가 커서 나중에 초등학교에라도 들어가면 그땐 무슨 돈으로 키우냐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애 키운다고 회사 때려쳤다가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 누가 저를 위해 자리 하나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일자리를 사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으로부터 매정한 거절을 당하고 이후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봐주신다 할 테니 더더욱 그쪽엔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겠다 싶었달까요. 그리고 이 갑갑한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동생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선뜻 내가 봐줄까?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1년 정도 봐준다 생각하라면서 뒷일은 또 그때 생각하자며 저를 달래대요. 당시 제 여동생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친정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거였지요. 직접 돈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한번 내보면 저희가 얼마나 비싼 수업을 받고 있는지 실감이 날 거고 그러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다녔고 당시 휴학도 2번이나 해가며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대부분을 마련했었는데요. 처음엔 그런 친정아버지의 엄한 교육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말로는 뭐하러 이렇게 빨리 복귀를 했냐며 놀라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론 상사가 흡족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저는 복귀 후 6개월 만에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게 여동생 덕분이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명품백을 하나 선물했네요. 그런데 제가 제 여동생에게 명품백 선물했단 소식을 들은 신우가 저에게 서운하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안 건가 싶어서 제가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그러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누구겠어 하더니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 길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한테 그런 소리는 못하러 했어? 신우 오해하게. 오해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가족들한테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당신 칭찬한 거라고. 그걸 누가 칭찬으로 듣겠어. 이제 친정하고 시댁하고 차별한단 소리 나오게 생겼네. 자기야, 다음부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그리고 이후로도 신우가 몇 번이고 왜 언니는 언니 동생만 챙기냐고 나는 남이냐고 투덜거려대는 통에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제 여동생과 똑같은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어차피 신우가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겸사겸사 주는 선물인 셈 치고요. 솔직히 돈이 아까웠는데 그래도 또 사주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한테 잘했다면서 그런 게 윗사람 역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뭐가 됐던 간에 시부모님이든 신우든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또 기어이 일을 그르쳤습니다. 올해 초 회사와 연봉 협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풀렸어요. 제가 기대하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나쁜 조건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저라면 연봉이 오른 만큼 저축을 생각한다던가 미래의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아껴두려고 들었을 텐데 어쩐 일인지 이번만큼은 뭐에 씌인 것 마냥 꼭 저를 위해서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차를 새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도 타던 차가 없던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차를 사고 1년도 안 돼서 식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타려면 몇 년이든 더 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때도 뭔가 씌인 듯해서 사느라 전부 현금으로 샀었고요. 그런데 또 차를 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 끝에 애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SUV를 뽑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솔직히 결혼 전이고 애가 없었다면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로 딱 뽑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나요? 그래 실용적인 걸로 사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저는 타던 차를 여동생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액 현금으로 샀던 차라서 여동생이 따로 갚아야 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중고차로 팔게 되면 헐값에 팔아야 하니 아까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지금 타는 차는 결혼 전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샀던 거 알지 않냐면서 그러니 처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며 별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봉이 올라서 차를 사기로 했고 타던 차는 처제를 줄지 팔아버릴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제가 남편더러 뭐 한다고 시댁에다 그런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했냐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저 말이에요. 능력 있다고 자랑한 거래요. 아기는 없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한테 성질을 낼 수도 없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번거로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타던 차는 사돈 처녀 주지 말고 시누이 주라대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뜬금없이 왜 시누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해서요. 그래서 제가 왜 시누를 주냐고 누군가를 주게 되면 제 여동생 줄 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이 안 받겠다고 하면 팔 거고요 하고 덧붙이니 그걸 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정하느냐고 어머님이 펄쩍 뛰시대요. 통화를 하면 할수록 짜증만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차 살 때 어머님이 1,000원짜리 한 장 보태주신 것도 아니면서 어째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제가 그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그리고 솔직히 확신이 없어서 남편을 비롯한 그 누구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시부모님도 차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시부모님 탓이라고 드릴까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대요. 어머님은 저에게 제 차는 신어주는 걸로 알고 있겠다는 억지를 쓰시며 제 확답을 받으려 하셨고, 그런 어머님께 지친 제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안 된다고 나름대로 매몰차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신 건지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무시하다가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한껏 신이 나선 헛소리를 하대요. 저더러 하는 말이 처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처제한테, 그러니까 제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차를 받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고 학비 벌고 그러는데 차를 어떻게 유지하겠냐면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차는 자기 여동생이 받아도 되겠냐고 제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라고 했다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들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아무도 안 줄 거고 막말로 두 대 놓고 내가 기분 따라 번갈아 가며 타면 그만이라고, 그러니 김칫국 좀 적당히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자기 체면이 어떻고 하면서 저더러 신우가 남이냐입니다. 처제한테는 매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퍼주기 바쁘면서 제가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너무 야박하대요. 어이가 없어서 친정에서 나한테 써주는 마음 씀씀이랑 시댁에서 나한테 써주는 마음 씀씀이는 같냐고 되물었습니다. 뭐든지 오는 만큼 가는 법인 거 몰랐냐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어머님 귀에 들어갔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하시면서 저더러 그까짓 중고차 한 대 가지고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다고, 유세도 보통 유세가 아니라며 한껏 빈정대셨거든요. 하지만 저도 억울한 게 남편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다면 애시당초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국 일이 순리대로 풀려서 제 동생이나 시부모님이 제 차를 갖게 되었을 거고 그렇게 서로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실망을 했던 건 남편이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머님과 신우 편에 서서 제가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기색을 내보였거든요. 자기 여동생이 나이가 28살인데 직장도 없는데 차까지 없으면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제 차를 자기 여동생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로 몇 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신우에게 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남들 눈에 얼마나 대단해 보일지. 솔직히 제가 신우라면 있는 차도 없는 척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신우가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니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올래만에 그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뭐가 되었건 간에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어머님의 남편까지 나서서는 28이나 먹은 신우 기분을 맞춰주려고 야단법석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신우는 자기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새언니가 차를 준다고 했다며 자랑을 다 해놨는데 이를 어쩌냐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제가 그냥 사정이 생겨서 새언니가 못 준다 하더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달래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울고 짜며 나이값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애만 아니면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해버렸어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짧고 경솔할 수가 있냐고. 지금 이 꼬라지 좀 보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간이 갈수록 신우가 하는 짓을 보고는 처제 그러니까 제 동생이랑 왜 저렇게 다른가 싶더랍니다. 처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 왜 내 여동생이 더 철딱서니 없이 저럴까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하루에 3번 4번씩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 좀 설득 좀 하라고 보채셨나 봐요.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어머님하고 신우 편을 들었는데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경솔했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가 서운했을 거는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나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과에 솔직히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없던 일처럼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그 일로 신우는 자기 입으로 말하길 저한테 대박 실망했다면서 저랑 당분간 안 보고 살고 싶다대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님은 신우 마음을 풀어주려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먼저 나서서 신우 마음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저 시집 오고서 두 사람은 제 생각을 얼마나 해줬다고 툭하면 가족이 어떻고 친정하고 차별하지 마라 어쩌고 그러는데 그 소리 안 듣고 지내도 된다 생각하니까 속이 후련할 뿐이에요. 물론 어머님이나 신우나 뭐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테니 내버려두면 언젠간 순리대로 되겠지요.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제 마음 헤아려주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를 모르는 시어머니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남편한테 질려서 베끼든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속도 좁고 이기적이다 하셨지만 세상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 어머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 둘 전부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직성이 풀리시나요?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쓴 이 이야기도 꼭 듣고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남편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작은 카페 사장이었지요. 그렇지만 카페가 작다고 해서 매상도 적었던 건 아니에요. 테이블은 8개밖에 없었지만 젊은 아가씨들한테 데이트하기에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손님이 밀려 들어왔답니다. 제가 정확한 매상은 밝힐 수 없지만 아무튼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보다 이것저것 제할 거 제하더라도 못해도 1,200은 더 벌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은 상관없이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감으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눈치였습니다.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당신 아들은 소위 사자로 끝나는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이 원하는 사자로 끝나는 여자를 못 데려오는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바로 어머님이 홀어머니셨고 남편 밑으로는 딸린 시동생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기에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 표현에 따르자면 어머님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묘하게 비슷한 듯 달랐어요.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한 집에 산 것도 맞고 어머님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런 것도 맞기는 한데 생활비는 남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전부 다 보태기도 했고 어머님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으셨다대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테니 제가 감히 어머님이 아들 둘을 키운 거네 아니네 그런 소리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과외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잘 벌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도 벌었던 모양이에요. 학교 공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3, 4시간만 자는 날이 허다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다 어머님이 생활비로 써야 한다며 달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은 그때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대요. 얼굴 쪽팔리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는 걸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제가 저희 친정에서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어머님의 욕을 할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거지요. 남들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명품백을 사준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리고 마음 여린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모른 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밑으로 하나 있는 4살 어린 시동생은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더욱이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다 퍼주고 뺏기고 뜯기고 하는 와중에 저를 만났고 저는 남편더러 당신 밥그릇은 당신이 챙겨야지 아무도 안 챙겨준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만났고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솔직히 시댁 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친정부모님도 반대하실 게 불보듯 뻔했고 그러면 그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생각하니 뾰족한 수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해봐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당시 저는 어머님이나 시동생에게 이미 반감이 컸던지라 남편을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다는 오지랖 넓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은 갖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편을 인사시켰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친정 부모님은 반대는커녕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 탓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정말 바르게 자란 것 같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정말 어머니란 존재로서 빵점같이 보였던 어머님까지 지켜주시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저희 친정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크게 감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놓고 대놓고 못을 박으시기를 아직 시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에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시대요. 그런데 이미 시댁 사정이 여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애시당초 기대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약간의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도 몹시 민망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을 둔 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이 선뜻 신혼집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집이야 저희가 사는 곳이니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는 그것보다는 당신은 예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대요. 예단이라는 게 원래 시댁 어른들한테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생략할 생각을 하냐면서. 하지만 제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게 집이 4억짜리였고 남편은 7천만 원 들고 장가를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명품백과 진주 목걸이 그리고 골프채 세트를 바라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호감을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가면서 욕만 뒤지게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어쨌든 집까지 해가는 마당에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이신 것 같다고 한마디 했네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어머님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초장부터 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도 결혼은 제가 어머님이랑 한 게 아니라 남편이랑 한 거고
남편과 제 사이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일은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제 결혼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요. 하지만 어른들이 왜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건지 남편과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결혼은 남편하고만 잘 지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던 당시 제가 남편에게 딱 하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나이가 60으로 노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젊으셨어요. 그렇다고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것도 아니었고 고질병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란 건 어머님이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작은 빌라 하나가 전부였는데 까놓고 말해서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그거 팔아서 실버 타오는 택도 없고 나중에 혹시나 편찮기라도 하시면 병원비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이 매달 돈까지 들이고 있으니 솔직히 저희 남편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저희도 자리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용돈은 그만 드리라고 했어요. 생신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드리자고요. 이때까지 당신 할 만큼 한 거라고 위로도 잊지 않았네요. 그러자 남편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눈치더니 알겠다더군요. 말이 나온 김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어머님이 당신 쓰실 용돈이라도 나가서 직접 버시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셨고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자리 잡아가는 자식에게 손은 안 벌린다는 주의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은 소일거리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러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희가 괘씸해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저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셨어요. 갑자기 돈을 안 주면 당신과 시동생은 손가락이나 빨다 죽으라는 거냐며 독한 말씀도 서슴지 않으셨지요. 그러자 그 순한 남편도 그동안 돈 들인 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신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남편의 면전에 대고 하신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면 몇 푼이나 줬다고 생색을 내고 난리냐며 남의 집 자식들은 지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차도 뽑아준다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남편도 어머님께 두 손 두 발 닫은 눈치였어요. 비록 저한테 어머님이나 시동생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날 자리라던가 얘기할 일 자체를 안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저더러 나쁜 며느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느 정도 태도를 명확히 해주니 솔직히 편했지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과 하루하루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뜬금없이 어머님이 무슨 저희 주려고 갈비를 했다면서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남편 생일 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어머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려나 보다 싶어서 안 까겠다는 남편을 설득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신 말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시동생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대요.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 가는 거지 왜 저희한테 보내자고 표현을 하시는지 깨름직했지만 그쳐 보내야지요 하고 일단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시동생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대요. 스튜디어스라는데 키도 훤칠하니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또 뭐 여자 집이 잘 사는 모양이라나요. 저도 솔직히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못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친정 형편도 넉넉한데 어머님은 스튜디어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 아주 전문직이라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겠냐면서 정말이지 누가 보면 벌써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내 하고 의미 없이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동생이 무슨 재주로 그런 괜찮은 여자를 만났나 싶은 거예요. 시동생은 대학도 다니다 말았고 이후로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껄떡거리고 다니다가 이도저도 못해보고 지금은 아는 형이라는 사람 술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 아가씨가 시동생 직업은 아냐고 저도 모르게 그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저희를 부른 거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대요.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제 카페를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러고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고 둘러댔다는 거지요.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를 했대요.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니 니들이 도와줘야겠다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집을 바꾸재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바꾸자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집을 바꿔서 살자고. 작은 애는 너랑 다르게 나랑 합가할 생각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너는 어차피 나랑 살기 싫잖니? 그러니 네가 사는 집은 작은 애한테 양보해라. 어머님 이 집 제가 해왔거든요? 네가 해왔어도 내 아들이랑 살려고 해온 집이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한테 안 된다고 했지요. 어머님이 이유가 뭐냐시길래 이유가 왜 필요하냐고 제 집이니까 제가 싫으면 그만인 거죠. 하고 탁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 편을 들던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설마 싶었지만 남편한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랑 결혼한 이후로 늘 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모른 척하느라 너무 괴로웠다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자기한테 맞춰주면 좋겠답니다. 시동생도 자기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형으로서 이번만큼은 형 노릇 좀 하게 도와달라나요? 여러 가지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말 그대로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싶었는데 아직도 등신호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고 구제불능이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진심이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탁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데 안쓰럽고 측은한 게 아니라 미쳤구나 싶대요. 제가 남편더러 일어나라고 그러고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어머님과 시동생한테 당하고 살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하지만 나까지 그런 똥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 어머님께 남편과 이야기해봤는데 집을 바꿔드리는 대신 이 남자를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벗겨드시던 삶아드시던 어머님 입맛대로 해드시라고 저는 이제 손 떼겠다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하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라도 내시고 황당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더러 생각 잘했답니다. 저 때문에 당신 착한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생각하면 당신 가슴이 찢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저를 더 좌절케 한 건 그런 상황에서조차 정신 못 차리고 한숨만 연신 내쉬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밥벌이를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정하고선 그간 남편 앞으로 제가 대신 모아줬던 남편의 월급들 싹 정리해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비해 남편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알뜰살뜰 모았더니 그 액수가 상당했으니까요. 그 돈은 남편 몫으로 모으다가 나중에 남편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때 주려고 했던 돈이라 솔직히 아깝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같이 살던 정 때문인지 바보마냥 어머님한테 주머니 털리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네요. 하지만 완벽히 남남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술 취한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면서 저더러 자기 개털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시동생이 만나던 여자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시동생이 지영 그러니까 남편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어떻게든 돌아선 여자 마음 좀 잡아보겠다고 지형한테 빌린 그 피 같은 돈으로 명품을 사다 바쳤답니다. 원래도 한심한 인간인 건 알았지만 정말 어이없지요? 그리고 그 여자는 선물은 선물대로 다 받아 챙기고 그러고도 결국 시동생을 찾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고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 저와 남편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 소식을 듣는데 고소하고 잘됐다는 마음보다는 불쌍하단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이런 마음도 오늘로 끝낼 생각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 저는 가는 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달릴 작정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편과 남남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일단 이혼한 소감은 후련하네요. 시원섭섭도 아니고 후련하고 속 시원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흘러가 버린 제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개차반 같은 남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이나 하고 두 번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려고요. 여성 의류와 아기옷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패션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류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후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패션 관련 기사를 주로 다루는 잡지사에 취직했고요. 의류회사나 무역회사가 아닌 잡지사를 선택했던 건 업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배우고 싶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그런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잡지사를 6년 동안 다녔어요.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서 돈은 안 되고 몸은 혹사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숨막히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미디어에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인맥?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라던가 그런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30을 코앞에 둔 29살의 겨울,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원래 다니던 길로 다니고 있었는데 웬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을 해오면서 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2달 내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쁜 시기에 다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니 상사가 눈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딱 2달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복귀하려고 했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회사를 관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활치료에 힘쓸 수 있었으니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이후로 저는 친정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친정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침 사업을 확장하려던 시기였다며 이참에 일 한번 제대로 배워서 물려받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사업을 물려받고 그런 욕심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의 회사에서 힘든 몸으로 눈치까지 봐가며 일할 바엔 친정아버지 회사가 낫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밑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를 다닌 지 3년이 넘어갔을 무렵 그때부터는 아버지 지인들 사이에서도 딸이 회사 물려받으려고 일을 배운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분들 자제들이 결혼하여 손주도 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셨는지 저한테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냐며 농담처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지요. 솔직히 저는 결혼에 있어서는 제가 늦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전 직장을 같이 다니던 동료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먼저 집에서 시집 안 가냐고 스트레스를 준다며 하소연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친정아버지한테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내가 소개팅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소개팅은 무슨 소개팅이냐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거절하지 말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사람이 참 수수하구나 이뿐이었어요. 사실 전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또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애도 했었고 소개팅도 해봤는데 다들 대부분이 허세가 있고 진실된 사람들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사람이 순박하고 단순해 보였다고 할까요? 정말이지 그 점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프로포즈는 남편이 먼저 해왔지만요.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후로 한동안은 즐거운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예상치 못한 실직을 하면서 처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직원 수 5명 남짓의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하루아침에 허위 계약을 하고 받은 돈 전부를 챙겨서 해외로 날랐다대요. 사정이 그렇게 되자 솔직히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요. 그리고 그때 남편과 처음 연애 때도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실직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가까이 그러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그럴 시간에 차라리 어디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던가 그게 안 되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좀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하는 말이 너는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니까 눈치 볼 일이 있기라냐? 뭐 결과가 안 좋아도 누가 너한테 욕을 하냐 돌을 던지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친정아버지한테 일 못하면 욕먹고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내가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서로 정말 박터지게 싸운 이튿날 제가 친정아버지께 혹시 남편을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 여쭙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였어요. 애시당초 이런 부탁부터 하려면 일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하지 왜 아내인 제가 나서서 하느냐는 게 아버지 말씀이셨지요. 제가 친정아버지께 남편이 부탁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 설명을 하니 친정아버지가 저더러 너는 네 남편이 얼마나 못 믿었길래 네가 이렇게 나서냐면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었네요. 그래도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아버지께서 남편도 출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배워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지요. 하지만 남편이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던 것 같습니다. 출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일이 처음이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으니 일단은 사원으로 입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원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다른 직장을 다닌 경력도 있는데 왜 사원이냐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투덜거리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남한테 직함 자랑하려고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다른 직장을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이쯤 했으면 남편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다짜고짜 사돈이 정말 너무한 것 같다며 속상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 내 아들이 대학물에 대학원물까지 먹은 거 알지 않냐면서 그런데 너보다 직급도 낮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 가서 남사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남편이 대학물에 대학원물까지 마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도 다 같은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라고 다 같은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가 학교 이름을 말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더니 저희 어머님이 딱 그런 식이셨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그걸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막겠어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게 없으셨지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저더러 너 내일 당장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너랑 내 아들이랑 직함 바꿔달라고 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마누라가 상사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러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더러 그 마누라 덕분에 그나마 사원 타이틀이라도 달았다는 건 그새 잊으셨냐 했습니다. 솔직히 평소에는 어머님 말씀에 그렇게 딱딱 받아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안 하고는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도 초반에는 어지간히 불평하고 궁시렁거리더니 어느덧 잠잠해졌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가고 있었달까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회사가 저희 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 거긴 이상하게 꼭 아버지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싫다, 다른 직원도 싫다. 오로지 저희 아버지만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회사를 비우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자리를 비우시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많이 도와주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역할을 대리할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공표를 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직원들 전부 다 아버지랑 제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일을 잘했거든요. 처음으로 일본에 있는 회사와 거래도 성사시켰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제가 물려받는 걸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남편도 이 소문을 들은 눈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머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갈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루는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사돈이 제정신이냐면서 어떻게 멀쩡히 잘난 사위를 두고 사업을 딸한테 물려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똑똑한 남자가 해야 크는 법이라면서 듣는데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결국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얘길 어디까지 하고 다니는 거냐 했지요. 그러자 남편도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면서 솔직히 자기가 머슴이냐면서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말단이나 할 법한 일을 시킨다고. 정말이지. 친정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었지만 듣고 있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소위 그 일머리라고 하지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오죽하면 제 남편인 걸 알면서도 제 앞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농담처럼 하소연을 해댔겠어요. 사람이 순박하고 순진해서 좋았는데 정말 달랑 그 두 개만 장점일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제가 정말 실망하고 동시에 화가 났던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정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회사를 비우기가 무섭게 남편이 3층짜리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마치 모나된 것 마냥 직원들한테 인사도 했다가 잔소리도 했다가 아주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오래 근무하고 계신 상무님이 계시거든요. 그간의 세월 때문에 저에게는 삼촌 같은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께는 형제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요. 남편이 그분한테 가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피드백 그래요. 좋은 의도로 줄 수 있다고 칠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 상무님한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늙어서 기억력도 딸리고 하면 적당히 해먹고 자리에서 나오시라고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쭉쭉 올라갈 거 아니냐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그 상무님이 처음으로 이틀을 꼬박 알아놓으시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회사에는 개근상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절대 쉬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기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 직접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솔직히 말해달라 했지요. 그러자 그 상무님이 허심탄회하게 말해주겠다며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알아버린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로 회사 일에 불만이 많은 줄은 몰랐다고, 다 내 잘못인 것 같다고, 그러니 이만 회사에서 나가달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뭔데 나가라 마냐 그러대요.
그렇게 친정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까지 둘이 팽팽하게 맞서며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오시자 제가 생각해도 유치한데 저희 둘 다 서로의 잘못을 일러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남편이 그 상무님께 막말을 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아무래도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빨리 직장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들 너무한다면서,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더러 솔직히 아들도 없으시면서 사위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험한 꼴 보신다 그러대요. 그 말을 듣곤 저희 아버지도 저도 둘 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더러 지금 말 다 했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야 많은데 자기가 참는 거라면서, 그리고 그때 친정아버지가 남편더러 너 짐 싸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평소에는 어떻게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 하지만 사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 주제 모르고 날뛰는 망둥어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제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소개받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남편이 특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정말 수더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주변을 죄다 속으로 무시하느라고 말을 안 한 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튼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남편이 앞에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자식이랑 계속 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살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친정어머니 없이 친정아버지가 혼자 사업하시면서 저까지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사위라는 놈이 나중에 험한 꼴이 어쩌고 헛소리나 해대다니. 평생을 독수공방을 하면 했지 저런 인간이랑 더는 같이 못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헤어지면 오히려 좋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회사도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알지? 그러대요. 어이가 없어서 회사를 왜 나누냐니까. 어차피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물려받을 거고 그러면 반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혼자 타임머신 타고 다니냐고.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내 건 내 거, 당신 건 당신 거. 알겠냐 했습니다. 결국 친정아버지의 불호령과 변호사 동원으로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듯 회사와 집 두 곳 모두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면서 하고 싶으면 자기한테 10억을 달라는 얼토당토안한 소리를 하던데 개소리는 매가 약이랬다고 진짜 두들겨 패주고 싶대요. 아무튼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 하나 빠졌을 뿐인데 빠진 사람 자리는 티도 안 나면서도 회사가 다시 예전처럼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63이시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65세에는 은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2년 죽기 살기로 아버지 회사 일에 열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 보란 듯이 사업 규모 키우고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